김정순 할머니는 새벽 공기에 코끝이 얼얼하다는 듯 코를 찡긋했습니다. 햇살이 마당 끝까지 닿지 않은 시각, 그녀는 오래된 장롱문을 열어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냄새가 밴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중 가장 모서리가 다른 한 권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은행 글씨가 보였고, 잉크가 발에 글자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씨를 쓸어보며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통장도 참 오래 버텼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묵직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주전자가 가볍게 끓어오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물을 내리고 찻잔에 녹차를 따랐습니다. 잔잔한 향이 퍼지자 오래전 남편이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순아, 이건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써. 사람의 마음은 돈보다 귀하단다. 그 말을 곱씹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그 돈 중 일부를 찾으러 읍내로 나가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귀찮다며 미루었겠지만 지난달부터 냉장고가 자꾸 말썽을 부렸고 손자 녀석의 학비도 보태야 했습니다. 정수는 낡은 스웨터를 정리하고 단정히 단추를 잠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지만 주름진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통장을 감싸며 마치 귀한 물건을 품듯 품 안에 넣었습니다. 마당 밖으로 나서자 봄 햇살이 살짝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따라 작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발 아래 자갈이 사그락거릴 때마다 오래된 고무신이 소리를 냈습니다. 지나는 이웃이 정순 어멈, 어디 가요? 하고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손을 흔들며 은행 좀 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아무런 특별한 뜻이 없었지만 그날의 외출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예감 같은 것이 어렴풋이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낡은 벤치가 삐걱거렸습니다. 젊은 학생 둘이 이어폰을 나눠 끼고 웃고 있었고 옆자리의 농부는 졸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통장 위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손수건이 살짝 들썩였고 그 아래 숨은 통장이 은빛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조금만 찾으면 돼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안은 마치 오래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처럼 예고 없는 운명의 바람이었습니다. 읍내의 은행 건물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반사되어 반짝였지만 김정순 할머니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에어컨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번호표를 뽑아들고 조심스럽게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젊은 사람들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던 중 손에 쥔 번호표가 조금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가락으로 그것을 펴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찾기만 하면 되죠.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의 번호가 전광판에 떴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구 너머에 앉은 젊은 남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말투에는 형식적인 친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500만 원만 찾으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넘겨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오래된 통장이네요. 처리하려면 좀 번거롭습니다. 그는 잠시 한숨을 쉬더니 옆자리의 동료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이 정수는 무겁게 서 있었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뒤에서는 누군가 언제 끝나냐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직원은 결국 고개를 돌려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통장은 시스템이 안 맞네요. 나중에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는 당황스러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조금만 찾으면 안 될까요? 직원은 시계를 흘끗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순간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꺼져내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직원은 이미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챙겨들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죠. 그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술은 아주 조용히 떨렸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은 유난히 느렸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게 들렸고 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싸늘했습니다. 정수는 손에 꼭 쥔 통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녀의 그림자가 인도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봄바람이 스쳐갔지만 그 바람조차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정순 할머니는 마당의 평상에 잠시 앉았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통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은행에서 들었던 말들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이 통장은 시스템이 안 맞습니다. 나중에 오세요. 그 말의 냉기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장롱 문을 열고 맨 아래 서랍을 꺼냈습니다. 서랍 속에는 결혼사진과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파란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김정순이 춘식 재단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노란빛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세웠던 지역 장학재단의 설립 문서, 재산 목록, 예금 증서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금액이 적힌 부분을 본 순간 정순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3천억 원. 남편이 남긴 유산의 규모를 새삼스레 실감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며 꼭 쥐었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들판 너머로 바람이 일렁이고 새들이 지붕 위를 스쳐갔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사람 대접 하나 못 받는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중 하나를 꺼내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재단 이사장 연락처 마이너스. 종이 위에 글씨가 희미했지만 숫자는 또렷했습니다. 정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어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조금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전화선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은행에 갔는데요. 그냥 조금 속이 상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굳은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본점에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잠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붉게 번지며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놓인 탁자 위로 빛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을 향해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네요. 이제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배워야 할 때예요. 그날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 속에 그녀는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은행 본점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엘리베이터는 빽빽했고 회의실 불빛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그때 재단 이사장이 직접 걸어온 전화 한 통이 본점 고객관리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김정순 이사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담당 직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게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팀장과 본점장은 동시에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본점장은 서류를 넘겨받아 즉시 전산망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잔액을 본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총 자산 3천억 원. 주요 기부자 김정순. 숫자 앞에 0이 이어지는 그 화면은 누구의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 관리 명단을 살폈습니다. 이분이 어제 방문한 곳이 시골 지점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팀장은 즉시 전화를 들고 현지 지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시골 지점의 윤 지점장은 다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점 윤 지점장입니다. 윤 지점장, 어제 김정순 이사장님이 방문하셨습니까? 순간 윤 지점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윤 지점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어제 통장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조금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 같습니다. 본점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은행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창립자이자 주요 후원자입니다. 그 말에 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본점장은 짧게 명령했습니다. 즉시 사과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관련 직원은 대기 조치합니다. 윤 지점장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곧장 창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마시던 박 대리를 불렀습니다. 박 대리, 어제 김정순 고객님 기억나나? 박 대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골 할머니요? 시스템이 안 맞아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윤 지점장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우리 은행의 최대 후원자다. 오늘 본점에서 직접 내려오신단다. 박 대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커피잔이 그의 손끝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바닥에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점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 지점장은 말없이 서류를 챙기며 지시했습니다. 지점 청소부터 해라. 문 앞도 닫고 전 직원 대기시켜. 은행 안은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은 급히 화병의 꽃을 정리했습니다. 밖에서는 본점 차량 세대가 이미 출발했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윤 지점장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불친절로 끝나지 않겠구나.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멀리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는 김정순 할머니가 차를 내리며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평온하게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 도로에는 검은색 차량 3대가 차례로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본점 직원들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지 점장은 정문 앞에서 땀을 닦으며 서 있었습니다. 본점장이 다가와 짧게 악수를 나누자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까? 네, 모두 대기 중입니다. 은행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며 김정순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정 외투에 작은 브로치를 달고 단정한 걸음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어제의 평범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 무언가 품위와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행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본점장은 즉시 문 앞으로 나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순 이사장님.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잠깐 들렀었죠. 그냥 일이 잘 안 돼서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후회의 기색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박 대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 박 대리의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부 찾을게요. 그 말이 끝나자 은행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본점장은 고개를 숙이며 곧바로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즉시 인출 승인 준비하세요.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전산망의 키보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 대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정순의 낮은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하지만 마음을 잃으면 그건 실수가 아니죠. 그녀의 말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본점장은 인출 서류를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서명을 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사무실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 모니터에 출금 완료 문구가 뜨자 누군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3천억이라는 숫자가 스크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박 대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영수증을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박 대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젊은이, 고개 드세요. 박 대리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고 정순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해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안은 여전히 정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한 가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숫자보다 크고 돈보다 깊다는 것을요. 거대한 금액의 인출이 완료되자 은행 내부는 숨을 삼킨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본점장은 마지막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정순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금액은 언제든 다시 입금하셔도 됩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만족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조용한 평온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더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장면이 계속 되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무심히 던졌던 말,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수는 그를 향해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해요. 하지만 마음이 다치면 그땐 참 어렵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직원의 가슴에 울림처럼 번졌습니다. 본점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또 하나의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은행을 편히 드나들 수 있게 써주세요. 봉투 위에는 정갈한 글씨로 시니어 친절 서비스 기금 1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본점장은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반드시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정수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돈은 써야 가치가 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잃으면 다시 못 써요. 은행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숨소리와 함께 미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윤지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순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정수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배우는 거죠. 오늘처럼요. 그녀는 봉투를 품에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문이 열리자 바깥의 공기가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햇살은 한층 따뜻해졌고 먼지 한 알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문 밖으로 나설 때 본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사장님. 정수는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다들 수고 많아요. 그녀의 발끝이 인도에 닿는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부자로만 보던 세상에서 따뜻한 사람을 새롭게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고 그녀는 그 빛을 향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네요. 그녀의 말은 바람결에 실려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은행 본점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순 이사장과의 사건은 이미 내부 전산망에 보고되었고 시니어 고객 응대 개선안이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임원과 지점장들이 모여 있었고 본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대리 역시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 받은 교육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고객 존중, 마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행 내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더 부드럽게 말했고 지점 내에는 정순 매뉴얼이라는 이름의 교육 지침이 붙었습니다. 윤 지점장은 지점 로비의 조명을 조금 더 따뜻한 빛으로 바꾸고 의자에 방석을 놓았습니다. 창구에는 어르신을 먼저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로 붙었습니다. 고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직원들은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대리는 본점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교육 강사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하시나요? 박 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한편 시골 마을의 김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과 된장국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그 은행에서 아주 바뀌었다네요. 이웃의 말에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잘된 일이죠. 그녀는 조용히 밥 한 숟가락을 뜨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돈은 필요 없어요. 마음 하나면 되죠. 그날 오후 마을 우체국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김정순 재단 장학금 지급 확인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이 돈은 아이들 손에 가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잔잔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행도 마을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길가의 벚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보아도 기분 좋겠죠, 여보? 남편의 사진이 미소 짓는 듯 빗속에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복숭아꽃은 다시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기사와 승객들이 동시에 그녀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정순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읍내 가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버스 안에는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고 농부들은 모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논에는 새싹이 돋고 마을길에는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죠. 은행에 도착하자 건물 입구가 한결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안내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순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냉랭한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창구마다 따뜻한 인사말이 들려왔습니다. 대기석 벽면에는 새 표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객은 가족입니다. 마음으로 응대하겠습니다. 그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구로 다가가며 그녀는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재단 장학금 송금 확인서였습니다. 직원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장학생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정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그저 받은 걸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은행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눈이 부시게 맑았습니다. 정수는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며 길을 건넜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초등학생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그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요.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자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손가방 속에서는 봉투 하나가 살짝 비쳐나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부 김정순.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쓸어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었고 벚꽃잎이 천천히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로 마음이 부자예요.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 따뜻한 봄바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